4급 없이 HSK 5급 바로 따기 쓰기 일부분 공략 스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쓰기 일부분 하시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문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문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여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문법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문법보다 중요한 게 단어예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 써 있는 문제에 써 있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문법을 잘해도 그렇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설프게 여러분들 그 문법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필수어휘, 우리 5급의 필수어휘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쓰기 일부분은 항상 우리 5급의 필수어휘들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필수어휘들이 상당히 그 메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 문법을 잘 모른다. 그래도 단어만 외워주시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은 왜냐하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화해가지고 쭉 이 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틀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딱딱딱딱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에 그렇죠? 이 쓰기 일부분에 자주 나오는 문법들을 공식화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임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가감을 한다든지 뭘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그 나눠져 있는 걸 다시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딱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장도 복문, 긴 문장들이 아니고 다들 짧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쓰기 일부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문법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웠어요. 그렇죠? 충분히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공략 스킬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공략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특수 문형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화 시간에 배우셨던 뭐 바자문이냐, 빼이자문이냐, 비교문이냐, 그렇죠? 그 각각의 문법들은 그 문법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하는 단어들이 문제에 나왔는지, 그렇죠?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왔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바자문이다. 그러면 바자문의 공식에 맞춰가지고 쭉 단어들을 그렇죠? 제시된 문제의 단어들을 쭉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재에 이 특수 문형에 관련된 문법들을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수 문형인지를 봤는데 특수 문형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바자나 빼자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수로를 찾아야 돼요. 중국어는 수로가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가 되게 중요하고요.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수로가 어떤 놈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찾으면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동사 수로냐 형용사 수로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쫙 이제 맞춰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죠? 얘가 수로예요라고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럴 때 일단 그 힌트라 그래야 될까요? 얘가 수로다라고 하는 힌트가 뭐가 있느냐? 일단 러저꼬예요. 그죠? 어떤 단어 뒤에 러저꼬, 그죠?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걔네가 수로입니다. 그죠? 자, 혹은 很非常十分, 그죠? 얘네들 뭐예요? 그렇죠. 정도부사죠. 그렇죠? 정도부사들이 문제에 나와 있으면 이 문제의 수로는 형용사 수로인가?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쭉 배열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동사 수로 같은 경우에 러나 저나 꼬 이런 애들이
러가 붙었을 때, 저가 붙었을 때, 꼬가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죠? 헌이나 페이창 시펀 여기는 지금 3개밖에 안 나왔지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5급에서 나오는 정도 부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 교재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수러 찾으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수러를 찾았다라고 전제하고요. 그 다음 스텝 2, 그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부사어랑 보어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수러, 목적어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아니죠. 부사어랑 보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문장에 부사어나 보어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은 부사어가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이 두 개가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주면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쭉 배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보어 같은 경우는 보어는 사실 되게 어렵죠. 우리가 회화 시간에 배운 문법들 중에 무슨 결과보어니, 방향보어니, 가능보어니 이런 보어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보어, 어떤 방향보어 그죠? 이런 걸 써야 되는지 우리가 개념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어가 나오면 그냥 다 붙어서 나옵니다. 이 보어 써, 뭐 결과 보어 써, 방향 보어 써 하고 아주 감사하게 동사 뒤에 딱딱 붙어가지고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 쪽은 솔직히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뭐 정도 보어, 요 정도, 그죠? 얘는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뒤쪽에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보어는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라, 그죠? 부사어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사어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사어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그죠? 시, 부, 조, 개. 시간사, 부사, 조동사, 개사. 근데 이 시간사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부사, 조동사, 개사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죠? 요것도 저희 교재에 되게 자세하게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선 간단하게 딱 한두 줄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틀은 이 순서지만 부사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2개 혹은 뭐 3개 이렇게 연속으로 쭈르륵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일 쉬운 거 한글 순서, 그러니까 한국어 순서대로, 그렇죠? 한국어 순서대로 쭉 배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교재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죠? 한국어 순서. 그죠? 잘 모르겠으면 아리까리하면 한국어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랑 보어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관형어고 주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 쪽에, 그렇죠? 제일 뒤쪽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를 할 때는요, 이 관형어구, 요것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관형어는 사실 우리 부사어도 그렇고요. 부사어도 그렇고 관형어도 그렇고 이렇게 수식해주는 애들은 되게 길어요. 길고 복잡하고 그죠? 그런데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이 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어나 관형어가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사, 양사, 뭐뭐뭐뭐 더 여기까지만. 그렇죠? 요 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워부터 쓰고 시작하시죠. 그죠? 얘가 주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나 목적어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요걸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재 역시 그것도 저희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장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처소사라고 하는데
장소가 뭐냐면 명사 뒤에 방위사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뭐리, 뭐뭐상, 뭐뭐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방위사가 붙어 있는 녀석들. 그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짜이나 따오나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요거 두 개. 그죠? 짜이나 따오가 있으면 무조건 그 뒤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문장 맨 앞으로 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장소가 나왔을 때, 그죠? 요 전치사들이 있으면 그 뒤쪽에, 없으면 문장 맨 앞에. 그렇죠? 자, 그리고 목적어 쪽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그죠? 显得值得希望犹豫 요거 말고도 동사들이 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것들도 저희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얘네들이 뭐냐? 그죠? 목적어를 문장의 형식으로 갖는 녀석들이에요. 우리 쓰기 일부분에서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셴더 같은 경우엔 어떻게 돼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해가지고 뒤쪽에 형용사구, 즈더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얘는 동사구, 그죠? 혹은 뭐 주어 플러스 동사수로 이런 형식. 시왕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여우유는 망설이다죠.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뒤쪽에 할지 말지를 망설이다 해가지고 정반 의문문 형식의 문장들을 목적으로 잘 갖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들, 그렇죠?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제가 요 스텝별로 외우셔야 될 것들, 이것들을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 내용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예제로 한번 가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자, 특수문형인지 아닌지를 보시라 그랬죠. 자, 보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쭉 보시면, 특수문형이네요. 그렇죠? 자, B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B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문이 되겠죠? 그렇죠? 비교문이 될 거예요. 자, 비교문은 수로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형용사를 수로로 갖는다 그랬어요. 동사를 수로로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교재에 역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B가 나왔으니까 비교문이고 수로로는 형용사 수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严重, 그죠? 요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要比严重 일단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要比, 그렇죠? 그다음 严重. 자, 요렇게 기본 틀을 잡았으면 우리 비교문은 A는 B보다 C하다니까 여기 들어갈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 두 가지만 일단 만드시면 돼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세 개네요. 그렇죠? 자, 세 개예요. 자, 이럴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비교문에선 뭐뭐 더 이렇게 나올 때, 뭐뭐 더 뭐뭐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자, 뒤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즉 중심어, 그렇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B 뒤에는 그냥 뭐뭐 더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그렇죠? 想象 더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要比想象的严重. 일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남을 것만 만드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앞쪽에 나오는 애는 중심어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造成的损失 요거는 지금 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야기한 손실. 자, 그리고 남은 단어가 뭐예요? 病虫害. 그죠? 병충해죠. 그죠? 자, 병충해.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좀 쭉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造成 요 앞자리밖에 안 돼요. 그죠? 왜? 造成이 뭐예요? 뭐뭐를 야기하다죠. 그죠? 그래서 A가 뭐를 야기한다 해가지고 이 앞에 造成 야기하는 게 뭔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쓰여 있는 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죠?
病虫害造成的损失要比想象的严重. 그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문장 부호 찍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문장 부호 안 써가지고 틀리는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문장 부호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특수 문형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수로 찾고 그런 다음에 주어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 스텝대로 밟아왔잖아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랑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도 지금 똑같은 요 스텝대로 밟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